저도 덜컥합니다. 혹시 재발일까봐. 어떤 경우는 되게 흉터랑 섞여가지고 이게 재발된 유방암이랑 구분하기가 어려울 경우도 있습니다. 치료 자세를 다 잡은 후에 기침을 하게 되면 몸이 들썩여지기 때문에 수분 크림을 발라야 돼요? 아니면 유분 크림이 있는 걸 발라야 돼요? 안녕하세요. 국립암센터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저는 국립암센터에서 유방암센터, 그중 수술을 담당하고 있는 유방외과 이은경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국립암센터 방사선 종양학과 의사 김연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국립암센터 영상의학과 유방영상을 담당하고 있는 최보아라고 합니다. 네. 그간 국립암센터 유방외과 관련 영상이 총 제가 알기로는 16편이 제작이 됐고요. 그중 이제 조회수가 25만 뷰를 넘는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김연주 선생님께서 출연해 주셨던 유방암 관련한 방사선 치료에 관한 영상은 조회수가 막 약 8만 뷰가 된다고 합니다. 와, 놀랍습니다. 실제로 제 진료 오시기 전에 그 유튜브를 시청하고 오신 분들이 많고, 오셔서 미리 유튜브에서 보고 왔더니 친근감이 느껴진다라고 말씀해 주신 분들이 계셔서 저희가 준비했던 유튜브 동영상이 환자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그동안 국립암센터 유튜브에 유방암 관련 컨텐츠들이 많이 올라왔는데요. 그 컨텐츠에 달린 많은 댓글을 저희가 하나하나 읽어가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든 댓글에 답변을 다 드리기는 어렵고, 저희가 생각했을 때 도움이 될 만한 정보, 그리고 중복되는 댓글 위주로 좀 선정을 했으니까요. 혹시 이제 댓글에 답이 안 달리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양해를 좀 부탁드립니다. 그 중에서 우선 시작이니까 저희 의사들을 힘내게 하는, 응원하는 댓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땡해님, 쉽고 재미있는 설명 너무 감사합니다. 특히 평소에 유방 촬영이 아프고 힘든 검사라고 느꼈는데 압박을 잘 할수록 더 정확한 검사라고 하시니 다음번 건강검진 할 때 꾹 참고 잘 받아야겠네요. 감사합니다. 네.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네요. 유방암이 생존율에 제일 높다고는 하지만 걱정이 앞서는 건 사실이고, 또 암이니까 걸리면 일단 너무 무서운 병이잖아요. 그래도 선생님들 말씀 들으니까 한편으로는 안심이 되네요.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감사합니다. 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하나씩 네. 댓글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방암 연기 판정을 받고 위치가 좋지 않아서 유방 절제 수술과 재건 수술을 받았습니다. 4개월 전부터 취업을 해서 직장에서 몸을 쓰는 일을 합니다. 힘든 일을 해서 그런지 자꾸만 피곤하고 몸이 붓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야채 주스와 콩으로 두유를 만들어 먹고 있는데 계속 먹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계속 조금 피곤하고 몸이 붓는다고 하셔서 되게 불편하실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들었고, 재건 수술을 하시게 되면 회복 과정에서 조금 더 많이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수술 직후부터 2개월 정도까지는 이제 막이 생기면서 자리를 잡는 시기가 형성이 되는데, 또 2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는 피막이 조금 더 두꺼워지는 과정, 그리고 뭐 6개월에서 1년 사이에는 어떤 분들은 정말 딱딱하게 굳는 구형구축이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 부위가 불편하고 한 건 있지만 전절제를 했다고 재건을 했다고 몸 자체가 붓거나 그러진 않아서 제가 그냥 예측하건데, 아마 먹는 항호르몬제 같은 거를 드시고 있으면 약간은 피로할 수도 있고 몸이 붓는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주스나 두유를 많이 먹는다고 하시는데 계속 먹어도 되는지 궁금하다고 하셨거든요. 뭐 결론은 당연히 골고루 잘 섭취하는 게 제일 중요해서 잘 드시면 되고, 이제 다만 여러 가지 주스를 만들어 먹을 때 의외로 식이섬유 이런 게 많이 빠지다 보니까 원물의 형태로 드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 간혹 액기스나 이런 즙 같은 종류는 뭐 간이나 신장에 또 무리를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조금 유의하면서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본 것 중에 네. 콩은 이소플라빈이라는 약간 여성 호르몬과 비슷한 게 있다고 하는데, 콩으로 만든 두유라든지 두부 같은 것도 많이 먹어도 될까요? 식품으로 드시는 거는 크게 상관은 없고, 오히려 뭐 어떤 결과는 이소플라빈이 또 좋다는 결론도 있기는 해서 이게 뭐 드시는 거에는 크게 무리하지 않고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수술 후 가슴 붓대는 언제쯤 빼요? 답답해서요. 역시 이 질문도 이은경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흔히 말하는 압박 브라를 말씀해 주시는 것 같고 기본적으로 수술을 하고 나서 무조건 퇴원할 때까지는 압박 브라를 입원해 있을 때 무조건 차게 됩니다. 그 이유가 수술한 직후는 기본적으로 유방이 좀 붓게 되고 때에 따라 다르겠지만 공간이 있으면 그쪽에 물이라는 장액종이 찰 수도 있고 저희가 지혈을 다 하고 나오긴 하는데 간혹 이제 잡았던 혈관에 피가 나면서 혈종이 고이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조직을 좀 안정화시키고 통증을 완화하는 목적으로 압박 브라를 차게 되는데요. 기본 퇴원하실 때 이제 설명 듣는 게 외래 올 때까지는 무조건 차고 계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는데 보통 병원마다 시기는 좀 다르겠지만 적어도 2주, 많게는 6주까지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수술하고 처음 방문하는 외래가 3주에서 4주 정도가 되는데 그때까지는 압박 브라를 불편하시더라도 하시고 기본적으로 이제 외래를 오셔서 상처를 확인하고 더 안 차도 되는지 또 추가적으로 조금 더 착용을 해야 되는지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방사선 치료를 하러 오실 때 압박 브라를 여전히 하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방사선 치료 하러 오시는 시점부터는 압박 브라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라고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 괜찮은가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궁금해 하시는 게 이게 언제 빠나요? 언제 세탁을 하나요? 보통 이제 퇴원하실 때 하나만 가지고 가시는데 되게 많이 물으시더라고요. 혹시 세탁을 하고 마를 때까지는 그냥 가벼운 와이어 없는 브라, 스포츠 브라 타셔도 되고 또 마르면 다시 이제 잘 압박을 하시면 됩니다. 네. 좋은 팁이네요. 네. 그럼 다음 댓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수술 부위의 지방 괴사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요. 그 부분이 다시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나요? 담당 선생님은 걱정하지 말고 혹시 모르니 6개월 뒤에 다시 MRI를 하자고 하셔서요. 진료 볼 때는 어떤 건지 몰라서 질문하지 못했는데 여기저기 검색해 보니 저 같은 환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직 검사를 하셨다고 하시기에 너무 불안하네요. 암 판정 받기 전에도 지켜보자고 하셨는데 3개월 만에 암이라고 하셨었어요. 너무 무섭네요. 기본적으로 수술하고 나서 외래로 오실 때 갑자기 뭔가 딱딱하게 잡힌다고 오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도 덜컥합니다. 혹시 재발일까봐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때 진료를 보면 대부분은 지방괴사가 되게 많거든요. 많은 이유가 우리가 수술할 때 주변에 혈관들이 잘려져 나가면서 흔히 혈류가 차단되면서 그 주변의 지방이 녹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딱딱하게 변화가 되는 거를 이제 지방괴사라고 하는데 지방괴사는 이제 암과 관련은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기본적으로 이제 오셔서 확인하시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다만 암과 좀 구분해야 될 때가 있긴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최보아 선생님이 영상의학과 선생님이니까 잘 말씀해 주시죠. 네, 그래서 외과 진료를 보시고 저희 영상의학과에 의뢰를 하셔서 제가 초음파나 혹은 유방 촬영을 검사를 해서 확인을 하게 되는데요. 되게 이 지방 괴사는 되게 어려운 게 영상의학에서도 되게 다양한 모습으로 보이게 됩니다. 어떤 경우는 그냥 그 낭종처럼 보이고 무록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는 되게 흉터랑 섞여가지고 재발된 유방암이랑 구분하기가 어려울 경우도 있습니다. 간단한 무록처럼 보이는 경우는 당연히 조직 검사를 하지 않는데 지방 괴사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불규칙한 종괴처럼 보이게 되면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재발된 유방암이랑 구분하기 위해서 조직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도 조직 검사를 하면 거의 대부분이 정확한 결과를 주기 때문에 좀 불편함이 있으시지만 이런 경우는 그 확인을 해서 재발이 아닌지를 꼭 확인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 댓글 읽어보겠습니다. 수술한 지 8개월째인데 점점 더 팔이 아프고 올라가지 않아요. 오히려 치료 때는 괜찮았어요. 우선 수술 직후에 대부분은 저희도 이제 팔이 잘 올라가는데 오히려 수술 끝나고 방사선 치료 완료하고 팔이 안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 이유가 이제 수술도 하고 방사선도 해서 그 영향으로 조금 관절이 좀 굳는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 오히려 수술을 했던 팔은 되게 많이 아끼셔요. 아끼셔서 팔 드는 것도 엄청 조심스럽게 드셔서
오히려 그런 원인으로 인해서 이제 팔이 잘 안 올라가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술 후에 저희 과에 보통 한 달 정도 지나고 오시는데 이은경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쪽 팔을 거의 안 움직이신 분은 이제 그쪽 어깨가 굳어서 팔을 이제 거의 들지 못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과 다르게 병동에서 또 안내 받으신 대로 이제 차근차근히 운동을 해오신 분들은 대부분 다 팔이 양쪽 다 만세 자세로 잘 올라가시고요. 그리고 방사선 치료 후에 팔이 어깨가 굳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유방암 환자가 아닌 분도 겪는 오십견이랑 비슷한 증상인데요. 가장 큰 원인은 항호르몬제 또는 선행항암 또는 후항암으로 인한 강제 폐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영향으로 이제 관절염이 생기면서 어깨 관절이 굳는 그런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은경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어깨 관절 근처에 방사선이 조사가 되면 방사선 치료로 인해서 어깨 관절이 굳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이제 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절대 혼자서 참지 마시고 꼭 병원을 방문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또 재활학과 선생님을 연결을 해드립니다. 좋은 답변 감사드립니다. 부분 절제한 부위 찍을 때는 정말 하늘이 노래진다고 하는 네. 댓글을 주셔서 여기에 대해서는 최보아 선생님께서 좀 팁을 좀 안 아프게 하는 팁이 있나요? 이 분은 아프다고 한 거 보니까 유방 초음파가 아닌 유방 촬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부분 절제를 하다 보면 일반적인 유방보다는 유방이 작아지면서 유방 촬영을 할 때 유방을 당겨서 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작아지다 보니까 더 많이 당기게 되죠. 사실 이렇게 당겨서 찍어야 사실은 너무 잘 보이는 영상을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아프게 찍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께는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영상을 잘 봐서 잘 진단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꼭 눌러서 찍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만 참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상의학과는 많이 들어봤는데 네. 해기학과는 처음이네요. 그 해그약과라는 곳은 그러니까 방사선 동위 원소를 사용해서 영상을 얻고 그것을 판독하는 과입니다. 근데 그에 비해서 저희 영상의학과에서 하는 거는 CT, MRI 그리고 유방 촬영, 초음파가 있는데요. 아마 해그약과 하면 환자분들께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PET, CT 검사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PET를 찍으러 가면 보통 해그약과로 찾아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 또 뼈 스캔 맞아요. 네. 해그학과에서 진행하고 맞아요. 그리고 수술할 때 감시림프절 지도를 처음에 그리게 되는데 이제 방사선 동위 원서를 이용하다 보니까 수술날 당일 아침에 찾아가는 과가 이제 해그학과에 가서 그런 동위 원서 주사를 맞고 저희가 수술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이제 항암 치료 관련해서 제가 한번 질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방암 3기 정도라고 진단받고 수술을 하였습니다. 림프절도 부분적으로 절제했다고 하였는데 항암 치료 1차 받고 너무 몸이 힘들어서 2차까지만 받고 그만둘까 하는데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을 주신 분은 지금은 치료를 잘 마쳤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선 이제 유방암에서 항암 치료는 정해진 딱 중기가 있기 때문에 보통은 뭐 짧게는 4개월, 길게는 보통은 뭐 6개월 정도의 기간이 걸리는데 그 치료를 다 완료했을 때 가장 효과가 좋고 그리고 이제 재발이 잘 안 될 거라고 예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과정에서 항암 치료는 되게 힘듭니다. 힘들기 때문에 힘드시더라도 포기하지 마시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정말 몸이 힘들다, 너무 일상생활을 못하겠다 그러면 주치의분과 충분히 상의를 하셔서 용량을 줄이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기간을 조금 더 늘려서 회복한 다음에 다음 주기를 시작할 수도 있기 때문에 힘들다고 관두는 것보다 여러 가지 상황을 좀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는 항암이 들어갔을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완화시키는 약제들이 되게 많이 잘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꼭 불편하시면 주치의 선생님께 말씀해 주셔서 조금 더 쉽게 치료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을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전 남자인데요. 유방암 2기를 받았는데 전이가 소량이라고 했는데 항암을 해야 된다는데
무조건 의무적으로 하는 건가요? 라는 질문을 주셨고요. 아마 여기서 말씀하셨던 전이라 함은 이제 인프절 전이를 말씀하신 것 같고요. 인프절 전이가 있는 경우는 인프절 전이가 없는 경우에 비해서는 이제 재발 확률이 높다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할 수 있는 모든 치료를 다 하는 것이 재발률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이 항암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혈액조약내과 선생님이 전문가시기 때문에 혈액조약내과 선생님이 항암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권유를 하셨다면 항암을 하시는 것이 환자분께는 제일 좋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유방암 방사선 치료 도중에 기침이 나오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되죠. 도저히 못 참아서 2번 정도 했는데 괜찮을지 걱정이네요. 실제로 저희 치료실은 그 치료 기계의 정상 작동을 위해서 온도를 매우 낮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기침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주치의쌤하고 상의를 하셔서 필요하면 기침을 억제하는 약을 미리 복용하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치료 자세를 다 잡은 후에 기침을 하게 되면 몸이 들썩여지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한 대로 치료가 들어가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물론 뭐 2번 정도 하셨다고 해서 이 치료가 아주 큰 문제가 일어나진 않겠지만 앞으로 더 기침을 하는 거는 좋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항상 주치의쌤하고 상의를 해서 적절한 조치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생각해보면 MRI 찍을 때도 기침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네네. 영상이 흔들린다고. 네, 마찬가지로 MRI도 사진 찍는 것 같아서 그 MRI 찍을 때 흔들리거나 몸이 많이 움직이면 인공 영상이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판독을 할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상피내암으로 수술 후 방사선 20회 중 2번을 받았는데 유방에 열감이 느껴지는 것이 정상인지 궁금합니다. 아직 갈 길이 먼데 걱정이 많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라고 댓글을 주셨고요. 이제 많은 분들이 방사선 딱 한 번 받았는데 그날 이제 집에 가서 너무 열감이 느껴졌다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또 반면에 어떤 분들은 아무렇지도 않아서 제대로 들어간 건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방사선 치료 후에 느끼는 개인차가 많은 걸로 생각이 되고요. 열감이 느껴지는 것도 괜찮은 거고 아무 느낌이 없는 것도 괜찮은 겁니다. 보통 방사선이 몸에 들어가면 약간의 염증 반응이 일어난다고 보고 있고요. 그것에 조금 예민한 피부를 가지신 분은 열감을 느끼실 거고 그것에 조금 덜 예민한 피부를 가지신 분은 아무 느낌도 못 느끼실 거라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근데 보통 공통적으로 한 10번 받고 나면 피부색이 좀 빨개지기도 하고 우리가 햇볕에 탄 것처럼 이제 대부분 열감을 느끼시게 됩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 진료 오시면 항상 다 안내해드리지만 이제 보습제를 바르시도록 안내해드리고 있고요. 근데 주의하실 점은 열감이 느껴진다고 해서 얼음팩을 대시는 분이 있으세요. 근데 그러면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얼음팩은 너무 온도가 낮기 때문에 오히려 피부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얼음팩은 삼가하시는 게 좋고 좀 시원한 게 되고 싶다 하시면 냉장고에 넣어둔 물 정도를 손수건에 싸서 대시는 정도는 괜찮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보통 이제 크림을 많이 바르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수분 크림을 발라야 돼요? 아니면 유분 크림이 있는 걸 발라야 돼요? 또 네. 그것도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은데. 저희가 보통 이제 진료 오시면 안내드리는 크림은 이제 시중에서 사는 이제 바디 로션 중에 보습력이 좋은 걸 바르셔도 괜찮긴 한데 이제 그거보다 조금 더 이제 방사선 피부염에 특화된 그런 이제 크림들이 제품화된 게 있어서 그런 거를 한 3-4개 정도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 그중에 원하시는 거를 바르시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보습을 잘 해주는 효과만 있다면 어느 거나 관계는 없을 걸로 생각이 되기는 하고요. 뭐 특별히 어느 성분이 꼭 필요하다, 뭐 알로에 성분이 꼭 필요하다 이런 건 아니고 보습을 잘 해주는 그런 성분이 있다면 다 괜찮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치료 시기에 대한 댓글을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비슷한 댓글도 있어서 같이 읽어볼게요. 네. 한 달 전 수술하고 조금 더 지나서 방사선 치료 20회 한다고 하는데 너무 늦게 하는 것이 아닌가. 또 교수님 방사선 치료 중에 추석 연휴가 길게 있어서 방사선 치료를 중간에 그만큼 쉬게 되는데 괜찮은가요? 그리고 수술한 병원에서 받는 것과 연고지에서 받는 것이 있는데 불리한 것이 있는 것 같은데 많이 차이가 날까요? 실제 진료 현장에서도 많이 받는 질문들인데요. 우선은 방사선 치료 시기는 수술 후에 상처가 다 아물고 나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저희 외래 오시는 게 수술 후 4주째 오시게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컴퓨터 계획하는데 일주일 걸리기 때문에 대략 한 5주째 방사선 치료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표준적인 가이드라인으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제 수술 후 6주 안에 시작하는 것을 추천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수술 후에 상처가 좀 더디게 이제 아무는 분도 있고, 또 아까 우리가 언급했던 팔이 안 올라가서 방사선 치료 자세가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방사선 치료 시작일을 미뤄야 합니다. 그래서 한 1, 2주 정도 미루게 되는데, 그렇게 미룬다고 해서 치료 효과가 아주 많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질문 주신 거가 이제 추석 연휴나 설 연휴가 이제 길게 있을 때가 있죠. 저희가 알고 있는 거는 방사선 치료를 하는 전체 기간이 길어질수록 방사선 치료의 효과가 좀 떨어진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방암의 방사선 치료는 한 몇십 년 전만 해도 6주 코스로 해왔습니다. 같은 설량이지만 이제 하루에 주는 양을 더 작게 줬어서 한 30회 정도로 6주 코스로 치료했었는데, 최근에 많은 데이터들이 나오면서 하루에 주는 설량을 좀 높여서 짧게 4주 코스로 또는 3주 코스로 하는 병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즉 예전에 비해서 전체 치료 기간이 이미 줄어들어 있기 때문에 1주 정도의 전체 치료 기간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질문이 이제 연고지에서 받으면 어떠냐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유방암 방사선 치료는 저희 기관 같은 경우는 19회가 기본 횟수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 횟수는 사실 병원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실제 받는 설량은 대부분 다 비슷한 설량입니다. 그래서 생물학적 동등 설량으로 환산하였을 때 비슷한 설량이고, 그 설량을 하루에 얼만큼씩 주느냐에 따라서 횟수가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 상에서도 그것을 딱 하나의 횟수로 정하지 않고 있고, 얼마부터 얼마까지의 범위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각 병원의 방사선종양과 의사마다 이제 본인의 방침을 정해서 횟수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방암 방사선 치료는 이제 많이 표준화가 되어 있는 치료이긴 합니다. 다른 암에 비해서는. 하지만 이 병기가 좀 진행된 경우라던가 그런 이제 치료가 좀 복잡한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저희가 방사선 치료를 할 때 영상학과 선생님하고도 상의가 필요할 때가 있고, 또 수술하신 선생님하고도 상의가 필요할 때가 있고, 또 항암하신 선생님하고도 상의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실제 항암 받으신 곳, 또 수술 받으신 곳에서 받는 게 가장 좋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 횟수가 뭐 19번이다 보니까 뭐 강원도, 뭐 제주도 이런 데서 여기까지 오시기 힘드신 경우에는 근처 연고지에서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진료 의뢰서를 받아서 가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완치 관련한 그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저는 유방암 수술한 지 5년이 넘었는데 제 주치 선생님께서 6개월마다 정기 검진을 했었는데 이제부터는 1년마다 오라고 하셨습니다. 수술한 지 5년이 지났다면 완치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이건 제가 답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유방암에서 완치란 표현을 잘 쓰진 않습니다. 그 이유가 워낙 이제 재발의 시점이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분은 뭐 수술하고 진짜 짧게는 수개월 뒤, 어떤 분은 뭐 2, 3년 뒤, 어떤 분은 뭐 7, 8년 뒤, 많게는 10년 뒤도 재발이 일어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완치라는 표현을 쓰는 암종도 있지만 유방암에서는 그런 단어를 쓰진 않고, 다만 이제 5년 지나서 괜찮으면 재발이 없는 상태라고 저희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후에 이제 검진 자체는 조금은 이제 1년마다 간격이 좀 달라지면서 기본적으로 검진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문제가 없으면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되고 정기적으로 검진을 잘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식품에 관련된 질문이 더 있는데 조금 더 이 관련 댓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방암 환자입니다. 생선에 먹어도 되나요? 예, 비슷한 질문으로 아보카도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 선생님께서 답변. 기본적으로 이제 생선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항암할 때는 좀 날 것에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만 조금 익혀 먹는 음식을 권유를 드리고, 치료가 다 끝나시거나 아니면 항호르몬제 드시는 분들은 충분히 생선회 드셔도 되고, 아보카도도 당연히 괜찮죠. 네. 이 방사선 치료 오셔서도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인데요.
이제 말씀하신 대로 항암 치료 중에는 이제 면역 세포가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날거 드시는 거를 많이 주의하셔야 되고요. 근데 방사선 치료는 항암 치료만큼 면역 기능을 저하시키진 않기 때문에 생선회 드셔도 됩니다. 하지만 모든 날 음식은 식중독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깨끗한 집에 가셔서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그런데 유방암 환자들이 대사량이 떨어지는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그 주된 이유가 이제 항암이나 다른 치료로 인해서 근 감소가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항암을 하게 되면 평소보다 활동량이 줄어들고 기운이 없기 때문에 그 또한 근 감소를 일으키고 또 그로 인해서 대사량이 떨어지는 그런 사이클을 돌게 되는데, 특히 또 유방암 치료를 하는 경우에는 항호르몬제를 드시잖아요. 그렇게 되면 유사폐경과 비슷한 상태로 몸이 변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기초 대사량을 또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체지방도 증가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꼭 근력 운동이랑 이제 식단 관리를 하시면서 좀 건강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댓글에 대해서 선생님들과 같이 이야기를 많이 나눠봤는데요. 선생님도 어떠셨나요? 환자분들이 방사선의 치료에 관해서 댓글을 많이 해주셔서 실제로 기간이 길어서 그런 댓글을 많이 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뭐 항암이나 수술할 때는 실제 뭐 저희한테 많이 물어보시니까 바로바로 대답을 할 수 있는데, 오늘 방사선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주셔서 저도 되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방사선 치료가 하루에 10분밖에 하진 않지만 횟수가 19번이다 보니까 거의 한 달 내내 방사선 치료를 이제 받게 되시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편한 증상도 생기고 또 거기에 대해서 궁금증도 많이 생기시는 것 같습니다. 항암 치료에 대해서 오늘 저희가 짧은 지식으로 답변을 해드리긴 했는데 아마 부족하셨을 거고, 그 부분은 다음에 이근석 쌤이나 심성원 쌤님, 홍재영 쌤을 모시고 한번 자리를 마련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가능할진 모르겠지만 이제 제작진한테 졸라서 꼭 모셔오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이렇게 많은 댓글이 있다는 것은 또 많은 질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들을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는 온라인에서 가장 많이 검색해 보실 건데요. 사실 근데 온라인에는 또 잘못된 정보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국립암센터 유튜브에서는 여러 암 전문의가 관련한 정확한 지식을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신속하게 답변을 조금 드리지 못한 점 정말 양해를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이제 국립암센터 유튜브 시청 후 유방암에 관한 궁금증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콘텐츠로 답변을 드리거나 아니면 직접 댓글로 저희가 답변을 드릴 테니까 옆에 선생님들도 같이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댓글이 너무 많이 달리면 또 저희 툴을 찍어야겠는데요. 아, 네. 그런 날이 오겠죠. 실제 이제 유방암 진단을 받으시고 치료를 시작하시게 되면 마치 깜깜한 동굴에 들어선 느낌이 드실 겁니다. 그런데 이 치료를 다 받고 나서 뒤돌아보면 이게 동굴이 아니고 터널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힘든 치료 시작하시는 분도 있고 이미 끝내신 분도 있으실 텐데 이러한 터널을 잘 지나실 수 있도록 저희 의료진들이 옆에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제가 순간 울컥했습니다. 저도 울 뻔했어요. 너무 감동받아서.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